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발표해 주신 내용으로부터 많이 배웠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엽 센터장님 발표 들으셨고요. 이효완 지방시 코리아 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LVMH라는 글로벌 패션 그룹의 자회사인 지방시 코리아 사장님이시고요. 지금 마이클 파이저 교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마이클 파이저님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님이시기도 합니다. 3가지의 유명한 3D 영화도 제작을 하셨는데요. 당시는 굉장히 혁신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영화예술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자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What you just saw? 네, 지금 방금 발표를 같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의 융합이 미래에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런 변화를 위한 잠재성이란 사실 저는 어마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픽 관련 기술, 그리고 이런 이미저리를 하는 기술, 음성을 프로세싱하는 것, 이런 기술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알던 것과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또 콘텐츠 개발, 이런 측면도 지금 발표를 들어보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대대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견합니다. 특히나 다른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정확히 어떤 경험일까요? 그리고 또 이 청중이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과 세계와 기회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지, 단순히 상업적인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J에서 발표를 했듯이 이제 정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이제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글로벌 패션 하우스에서도 K-팝과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지방시에서는 사실 이 에스파와 관련되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죠?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 결정을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오전 세션에서 영화 감독님이신 테디지께서 말씀하신 그 K-팝의 갓파더 이수만 선생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준비하는 걸그룹인지 제가 미리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룹을 남들이 잡기 전에 제가 미리 좀 빨리 좀 섭외를 해서 저희 본사하고 잘 연결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되게 들었던 것은 SM의 어떤 캐스팅 능력과 트레이닝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미래의 세계관과 연결되는 메타버스적인 그런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이 걸그룹이 절대로 실패를 할 수가 없다는 저는 그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희 본사를 설득하게 됐었던 거고요. 지방시를 생각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보통 오드리 헵번하고 연관을 많이 지으세요. 하우스마다 럭셔리 브랜드들은 자신만의 뮤즈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저희 회사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트레이닝 세션이 있는데 그 오프닝을 보통 오드리 헵번이 주연을 한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를 틀어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그 티파니면 그 헨리 맨시니가 연주하는 그 문리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면서 와 지방시 입고 싶다, 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희 트레이너가 저한테 사장님, 직원들이 오드리 헵번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TV가 없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90년대생들은 오드리 헵번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내가 저 직원들을 어떻게 오드리 헵번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세대들이 원하는 새로운 오드리 헵번, 새로운 제클린 오나시스를 내가 발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계시는 이수만 선생님이 개척해서 이제는 K-팝 스타들이 사실 올해 들어서는 거의 모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K-팝 스타들을 글로벌 또는 한국, 아시아의 앰베사더로 지금 벌써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스파가 굉장히 신인이긴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가 계약을 하기도 전에 본사에 이 그룹을 잡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리스크가 없는 세이프한 벳이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6개월인데 벌써 6월 달에는 걸그룹 브랜드 지수 1등으로 올라올 정도로 이 그룹이 탁월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사에 제가 굉장히 스포츠 토토로 치면 제가 확률이 높은 배팅을 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That was a very 네,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 선택이었군요. 저희가 오늘 오전 세션에서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저희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세션 1에서는 저희가 오늘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미래에 대한 저희가 전망도 해보고 방향성도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또 기술 산업에서도 우리가 참여도를 느끼고 이런 영화, 드라마, 음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선사해서 고객한테는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가 정말 유용했는데요. 기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야지만 이게 실용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전망해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트렌드를 예상해보고 전망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를 느낄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고도화를 시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렌드 분석이 됐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가 됐던 AI, 머신러닝, 딥러닝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얘가 정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고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보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확도도 중요하겠지만은 정확도가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보면요. 한 50점만 돼도 좋으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아웃풋이 나오면 내가 일하는데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상적으로 100점짜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50점만 돼도 일단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이제 높여 나가야 하는 거죠. It's a big homework. 네,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케팅 트렌드 분석에도 AI를 사용하시나요? 저도 지금 AI를 쓰고 있고요. 저 일례로 이번 달에 저희 LVMH 그룹은 구글 알파벳과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고객들의 소비 패턴과 수요가 많은 상품들에 대한 공급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전략적 지금 제휴를 하기로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Michael, can you update us on what's 네, 그럼 다음으로는 파이저 교수님께서 이 헐리우드 쪽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와 그리고 또 혹은 문화, 제품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트렌드가 혹시 보이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뭔가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디자이너와 일을 하고 설계자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에디터와 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일련의 긴 이런 작업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런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빠르게 저희가 구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모든 이미지, 과거의 이런 데이터가 자원으로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밀성 그리고 또 정교화되는 것, 이런 아티스트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러플린이라든지 뭐 어떤 아티스트의 활동, 이런 뭐 작가의 활동 그리고 또 이런 결과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점점 더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뭔가 시어터적인 경험을 선사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린인을 해서 린백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발표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대부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vanguard 시대 쪽에 가면 이런 게 다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이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이밍 엔진은 지금 대부분은 대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 흐름이 바뀌면서 점점 더 이제 분석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트렌드를 전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자체의 창의성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 콘텐츠를 어디에든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에 또 보낼 수 있고요. 그 브랜드 자체가 이거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극단에 계신 분들이 함께 같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Leaning forward, leaning in. 네, 방금 이런 리닝인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바일에서 리닝인을 하고, 옛날에는 이제 TV를 위해서 이제 리닝백을 하고, 이런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발표해서, 김상엽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변해가는 그 방향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방향도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향후 미래 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경험을 정말 중요시하거든요. 그런 트렌드도 혹시 목도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트렌드는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제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 특히 엔터테인먼트는 점점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뭔가를 경험하면 스탠다드가 거기에 맞춰지고 더 좋은 것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게임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저희가 예전에는 PC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모바일로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그때는 초보적인 게임이어서 다들 그때 야 이게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나온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 그 전에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오큘러스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써봤어요, 지난주. 예,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VR을 관련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와 이게 앞으로 좀 멀었구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오큘러스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특정한 아마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게임이라고 평가받는 게임을 해보고 제가 그날 바로 샀거든요. 그때 이제 충격을 받을 정도였어요. 이 정도까지 왔나?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다른 게임을 못 하겠어요. 가장 퀄리티가 좋은 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게 좀 시시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콘텐츠는 꼭 MZ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되돌아봐서 옛날 것들이 주는 향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뉴트로라고 부르는 트렌드가 이제 그런 것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How about Givenchy? Do you also 네, 그럼 지방시의 경우에는 어떠한가요?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지털 지향적인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브랜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큰 팬입니다. 이런 디지털 전략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요? LVMH 이노베이션이라고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상을 주는 애뉴얼 그 시상식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올해는 그 뱀뷰저라는 회사가 그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한 회사인데 고객들이 옴니 채널에 대해서 매장을 가지 않으시고도 이런저런 오프라인과 모바일 여러 가지 그 쇼핑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서 1등상을 드렸고 저희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매튜 M. 윌리엄스 이분 자체가 밀레니얼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면서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시고 지금 한 1년이 채 못 됐는데 이분께서 지금 NFT로 제품을 만드는 것도 구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쇼룸이라고 해서 저희 파리에 있는 쇼룸을 어떤 분들이라도 저희가 인비테이션만 드리면 버추얼로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의 그 경험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본사 그 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하고 2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가장 흥미롭게 하고 있는 일은 한국에 있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 컴퍼니나 게임 회사들을 소개해서 제가 좀 흥미롭게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런 로컬 컴퍼니들을 좀 더 글로벌 회사들 특히 우리 회사에 접목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It's really interesting how the fashion houses as well, known for its conservative values. 네,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금 전통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렇게 사실 굉장히 선구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만나 뵙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희가 같이 이렇게 실제로 여기 모여 있으면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혼자만 거기 계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지금 청중에 SK와 그리고 또 이런 제가 아는 많은 동료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영화 쪽으로 돌아가서 제작을 하고 싶어서인데요. 저는 이런 가치 그리고 또 패션에 대해서 좀 재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 어떤 스타일에 왜 끌려하는지 이런 부분을 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한 10년 조금 더 넘게 한번 10몇 년 뒤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바타가 그렇게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정말 좋았죠. 하지만 그 스토리가 좋았지만 그 스토리에 진짜 몰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같이 몰입을 해서 그 아바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의 정말 그 뛰어남, 그런 기발함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과 관련되어서 아바타의 이런 힘, 잠재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때 정말 파워풀합니다. 스스로를 이제 저희가 크리에이팅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아바타라는 것, 이런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다가가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정말 흥미롭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도구, 정말 좋은 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재창조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새로운 이런 탤런트와 그리고 재능,
창의성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건지 저희가 사실 그런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단편 영상인데요. 2,700만 명의 관중이 있는 온라인 콘서트도 여러분도 성공적이었던 걸 잘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 것 같습니다. Important aspect of 네, 지금 교수님께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와 더불어서 단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단점도 사실 정말 중요한데 기술의 단점 어떻게 보십니까? 단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모든 것들에는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이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콘텐츠 쪽에 활용되는 그 기술의 단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인데요. 기술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까? 사실은 저희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기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 어쩌면 제일 힘든 게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예를 들면 AR 같은 경우에 실제로 AR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뭐 많은 회사들이 AR 관련된 뭔가를 만들어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AR이 이제 정착을 아직도 AR은 우리가 AR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명확한 걸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게임에 활용이 됐고 굉장히 붐업이 됐다가 지금은 사실 그 게임 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볼 때 그 기술에 매료되면 이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 기술을 갖고 할 수 있는 이거를 고객들이 원할 거야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술을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그거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very 않으면 important. 지속 Yes.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Very important, very crucial. We have to go. We are about 네, 지금 시간이 좀 7분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요. 아마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발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디지털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 명품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역방향으로 저희는 디지털 메타버스를 더 추구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익스피리언스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은 지금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를 중요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내서 꼭 매장을 방문해서 내가 온라인에서 본 그 상품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고객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는 아주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오티쿠트리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오티쿠트를 살롱해서 이번에 다음에 에스파가 소개할 곡을 저희 디자이너가 살롱에서 쿠트리 드레스로 만들었고요. 다음 곡의 그 앨범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준 거는 슈퍼볼 하프타임에 더 위켄드가 입었던 거를 꾸뚜리 살롱에서 만든 게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에스파의 신곡에서 저희 꾸뚜리 살롱에서 만든 옷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 디지털 메타버스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휴먼 터치가 가미된 오프라인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매장도 한 번씩 꼭 또 와주세요. 네. right. Well, nothing like a real concert. 네, 실제로 콘서트에 가는 것만큼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없죠. 메타버스에서도 정말 많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실질적인 경험,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접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마이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